네, 그럼 지금부터 여야 각 당의 의원과 함께 대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신데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민주당 우윤권 의원이십니다. 18대 문재인 대선 캠프 동행1 본부장 맡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간단하게 이제 앞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는 좀 특징적인 지난 1년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9개월 됐습니다. 예. 대선 지난 지는 이제 1년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는 것 좀 시기상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한 절반은 성공, 또 절반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성공을 그 중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는 것이 이제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어떤 중심의 어떤 사회, 편견,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여성 대통령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어떤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발전국가 중심 사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재벌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국가 주도의 어떤 성장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과 불균형과 불평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이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 시프트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갈등과 이런 것을 봉합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우리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그러한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성장 과정, 또 압축된 성장 과정에서 생겨났던 어떤 부조리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어떤 관행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이건 굉장히 뜻이 있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크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난 그렇습니다. 1년을 이제 딱 잘라서 보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 9개월이라고 해야겠죠. 열심히 했다고는 봅니다. 예. 글로벌 위기를 비롯해서 대통령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당시 대선 후보 당시에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갈등이 너무 많은 나라다. 통합을 못하는 나라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당선시켰습니다만은 지난 9개월 동안에 가장 잘못한 부분은 이 소통과 통합에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정부에서 실시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더 커졌다. 이게 83%가 넘어요. 예. 과거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1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또 부자와 서민들 간의 갈등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9.6%, 90%가 예. 오히려 부자와 서민들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또 노사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사람이 85% 정도 이런 수치가 국민들 의식조사에서 나타났고 예. 또 자체 평가라고 하긴 좀 곤란하겠지만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께서 최근에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야당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합의 시대가 아니라 대갈등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우선은 원칙을 고수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 분명히 인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더 잘 들어야 나라가 좀 평안해지지 않은가. 그런데 그동안 이제 소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알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좀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주로 이제 뭐 불통 문제, 뭐 그리고 인사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대북 문제 뭐 이런 정도를 나눠봤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뽑았는데요. 하나는 국정원 개혁,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문제, 사이버 사령부 조금 전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 공약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문제입니다. 자, 국정원 문제는 지금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정원 문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무엇이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정원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우리 우영건 의원께서 대통합 문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게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갈등과 분란 이런 거 하루빨리 이제 일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통합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소득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우르고 하기 위한 어떤 그 공약 같은 걸 많이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추스려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시간이 걸릴 된다.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국정특위가 이제 가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잘 이렇게 추스려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제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정권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장성택이라고 하는 그 제2인자 숙청 사태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개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공 어떤 그 정보망이라든가 또는 테러 문제라든가 예. 사이버 테러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정보원의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국내 전체에 간섭하는 거 이런 것만큼은 우리 국민들 또 정치권의 누구도 그런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법에 이미 이제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만은 제도와 법을 제대로 국조특위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제 국정원 자체에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는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예, 일단 거기까지 듣고 다시 반론할 기회 주겠는가요? 예. 네, 국정원 문제는 뭐 지금까지 제대로 개혁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7대 때 저희들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보다 더한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권에 따라서 늘 입장이 바뀌고 있거든요. 정보기관이 그만큼 이 당파적이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입증된 셈 아닙니까? 예. 특히 이번에는 이제 대선 불법 개입 이것이 아직 뭐 유죄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정치 개입을 막지 않고서는 그건 국가 안보에 오히려 더 치명적입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도 대북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저는 뭐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정권이라고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남 갈등을 줄여줘야 돼요. 정보기관이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서 대북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또 국가안보를 철저히 하는 데는 이론이 없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 뭐 국정원이 일개 정부를 위한 그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번에 대선 불법 개입처럼 이런 의혹을 사는 행위를 하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감옥에 가고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뭐 서독 이런 나라의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거의 정치적으로는 뭐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바뀌고 또 뭐 제도를 바꿔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절호 기회다고 생각해요. 예.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뭐 더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나 안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잘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짚어볼게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기초연금, 네. 그 노령연금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우리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칙주의자고 소신이 있는 분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대선 이후의 상황은 좀 다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그때 많은 표를 찍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뭐 공약을 아주 선점해서 65세 이상 20만 원씩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게 정부 출범 얼마 후에 이게 이제 뭐 약간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뭐 예. 65세 이상 70%또 차등 지급하겠다. 물론 국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이해를 합니다만은 대선 당시에도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복지를 넓히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예. 부자 감세가 필요하다. 이런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대선을 위한 일종의 그 선심 공약이었지 않나 하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우리 선거 때 한 어떤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정세를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선 때 이제 이런 공약을 만들게 될 때는 우리 국가 경제 성장률, 그것도 국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어떤 세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이제 공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연간 한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 2%, 올해만 하더라도 한 2.8% 정도 많게는 한 3.2%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 밖에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공약을 만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치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세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도 중요하고 경제 성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있는 어떤 경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정부 재정 지출을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중복된 것을 중복되고 낭비된 어떤 요소들을 절감을 시켜서 그 돈으로 해가지고 복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조금 지금 이제 경제 성장 어떤 진도에 따라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규모를 좀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했던 것을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경제 성장이 호전될 때까지 또는 재정이 조금 호전될 때까지 조금만 더 지켜보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점이 이 박근혜 정부와 야당의 확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병수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성장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제 정책 방향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은 성장이 뭐 다소간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도 1년에 세수가 한 7조 정도 아마 더 걷어들일 수 있다. 그 부자 감세는 뭐 법인세에만 들더라도 지금 한 2, 3%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원상복귀 시키더라도 그 5년간 하면 한 뭐 50조 정도가 크게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박근혜 정부가 너무 이 부자들 편에 선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희들이 늘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자 감세 요즘에 뭐 논란이 많이 그런데 되는데요. 이제 그 단어를 예. 뭐 부자 감세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예. 극단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특정한 계층만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그 제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조금 더 증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세율을 높인다고 하면은 다른 이제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득이 조금 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율을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진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두 분이 상당히 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평소에 합리적이시고 뭐 그러시던 분이다 보니까 토론이 아주 진지하게는 가는데 조금 이제 저희들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정무적인 얘기 하다가 다시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북 문제인데요. 잠시 뒤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친박의 뭐 의원 한 분 모셨고요. 또 뭐 당 지도부에 또 계시는 분들께 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새누리당에서 친박이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당 지도부가 제대로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새누리당 부분인데요. 요즘에 새누리당 막년회 하십니까? 송년회 참. 예. 송년회를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예. 뭐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친박 의원 몇 분께서 지난 주말에 송년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노래가 나왔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노래 제목이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예. 자, 이 노래는요, 뭐, 요 정도로만 듣도록 하십니다. 제목이 주는 그 상징성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친박 의원이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이른바 짤박이라고,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뭐 잘려나간 친박 또는 홀대받는 친박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적인 얘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드리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저런 노래가 나오고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도 아마 인사 문제 예.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참 누구라 하더라도 인사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인사 문제를 전문성을 중요시하고, 예. 이렇게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새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선대위 때 또는 선거 때 이렇게 공헌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기다리는데 조금 섭섭한 그런 이제 내색을 내세우는 것도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이제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실체가 사실 없습니다. 예.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 철학을 좋아하고 예.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혼자서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에서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충 이제 일컬어서 친박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면 지난 대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순간 예. 이미 이제 친박과 다른 어떤 경계선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되었으면 그때는 모두 선대위 체제라든가 여기에 모두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합심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질문은 우리 지도부가 네.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도부가 청와대를 위해서 할 말을 하느냐, 아니면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도부 황우여 대표라든가 최경환 원내대표 또 김기현 정책위원장을 통해서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정부 각 부처와 함께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어떤 이런 문제들은 조율하고 소통을 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가 예.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주역인 집권 여당입니다. 조율을 할 적에는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것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든가 조율이 돼서 강력한 당의 뒷받침을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지도부가 어떤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것에 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예.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만 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견제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 국회에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도 장려돼야 될 그런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도부가 사사건건 청와대에다가 대고 거는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추가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네. 김한길 리더십. 지금 사실 뭐 이런 질문 드리기에 의원님께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도부를 보시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나요? 지도부 뭐 지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다만 과거 야당 지도자들은 강한 투사적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었다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한 또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때는 권위주의 시절이나 또는 뭐 군사 독재랄지 이런 그 명분이 뚜렷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국민들이 뭐 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야당이 이제 그런 투사적 이미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또 공천권이랄지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야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옛날에는 제왕적 총재가 뭐 공천권도 틀어지고 정치 자금도 모아서 자연히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됐는데 지금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자금을 누가 조달하고 이건 불가능한 세상이 왔고요. 또 공천권을 뭐 특정 그 당 대표가 틀어친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여당은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돌아갑니다. 근데 야당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인 체제에서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대표가 좀 고생하고 있다. 저도 원내대표를 겨뤘습니다만 저가 했더라도 저 이상 다르기가 어렵겠다. 어허. 그건 시대적 상황이 변해서 야당은 이제 아직 그게 익숙치 못해요. 옛날처럼 투사적 이미지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다소 지도부가 지금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지만 저는 이 시대적 상황이랄지 정치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할 만하고 다만 그런 시스템에 우리 야당이 익숙해야 되는데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뭐 당 지도부에 또 기대하는 것나 이건 조금 이제 시대 상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짧게 하나만 제가 그 질문 드릴게요. 정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 그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 이제 이른바 친노로 불리는 분들의 지원을 받았다 해서 친노로 이제 분류가 되시기도 하고 친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저는 뭐 생각하십니까? 10년 국회의원 하면서 특정 계파나 특정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일해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두 분께서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는 장면이 저희들이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그래도 야당이 요거는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이 장면은 정말 좋았다. 박수를 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민주당이 한 101일 동안 예. 장외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서울광장에 이제 천막을 설치를 하고 예. 장외투쟁을 했는데 이것을 지난 11월 10일 날 예. 이제 철거를 하고 요 국회에 장면이군요.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요 순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이 저희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잘했던 잘했다.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과 예산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예. 새누리당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다른 야당에서 보면 예.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그러면 민주당이 제일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그것은 요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장하나 의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양승조 의원이라든가 해서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던 거 이것은 참 불만스럽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예.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선거를 통하면 아무래도 이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결과가 나오면 예.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다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대선 불복을 하고 정당 어떤 그 정쟁으로 이렇게 침몰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봤을 때 새누리당 여당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네. 박수를 치고 싶다는 순간. 네, 여야가 합의 법안 처리할 때 여당이 뭐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야당 의견을 들여서 국회법 처리할 때 다수 의견을 접고 야당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예. 지난번 뭐 국회 특권 우리 야당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은 여당도 저희들 뜻을 동조해서 그렇죠. 합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합의 처리할 때가 아무래도 여당은 가장 그 아하.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야당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막 여당이 힘의 논리로 가는 것보다는 네.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줬을 때라는 네. 거고요.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그 언제였어요? 거꾸로죠. 이제 일방 처리했을 때인데요. 아하.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발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감사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시간을 더 줬더라면 아하. 우리 원내대표부에서도 아마 그걸 처리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걸 못 참고 또 마치 그게 청와대 그 압력을 받아서 처리하듯이 집권 여당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타협하고 인내했더라면 그 다음 주에 아마 처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그냥 일방 처리해가지고 또 잠시 파행됐죠. 예.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순간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시간이 42분 저희들 이제 마칠 시간에 네. 벌써 이제 한 몇 초를 지났다고 지금 PD가 빨리 끝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요. 여당이 말씀 많이 했고 제가 좀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충분히 일단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시청자들 여러분께 죄송한 건 아까 대북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 네. 관계상 다루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우영근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